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일단 수업하기 전에 제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주의점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요새 문제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가지 질문만 좀 뽑아갖고 왔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는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영국의 NHS에서, NHS 아시죠? 국민보건서비스형. 예, 여기에서 입원할 때 되게 대기줄이 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이 들으신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대기줄이 길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이론을 동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영국의 NHS에 대해서는 10분간 피를 토하면서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으셨다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떨렁 물어보셔서 제가 동영상을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 동영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강의를 듣지 않고요. 문제만 쭉 보고 문제에서 이상해서 그걸 질문을 올리세요. 제발 이론을 좀 들으시라고요. 실강하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실강은 어차피 강의를 듣게 돼 있으니까. 근데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를 안 들어요. 귀찮으니까. 그럼 어떤 데 빨리 쫙 하고 근데 문제만. 근데 제발 저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론만 가르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거든요. 문제는 문제풀이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들으실 때는 그 이론을 제발 들으시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질문했다는 거는 거의 동영상을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2번째입니다. 자, 대기 오염 물질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SO2 1번, 2번, 3번, 4번 해놨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입니다. 그때 한 분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CO2 하면은 우리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가스인데 왜 대기오염 물질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 갖고 푸는 문제 아니지. 네, 상식 갖고 푸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환경정책기본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그래서 모두 6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분명히 외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우지 않고 상식 갖고 풀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외우라는 건 꼭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그래. 외우라고 하면 나중에 외워야지. 시험 보기 바로 전에 외워야지. 영원히 못 외우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요. 자, 이런 또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이 속한 WHO 지역사무소의 본부는 자, 1번, 3, 4번은 제가 일부를 뺐습니다. 1번 뉴델리, 2번 델리. 답은 뉴델리입니다. 그때 어떤 분이 뉴델리나 델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 갖고 장난 노나요?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뉴델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델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델리가. 그래서 답은 이런 거고요. 결국 외울 때는 정확하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대강만 외우시면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식의 유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뽑아갖고 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론 공부를 거의 안 해요. 이론을 조금 외웠어. 그다음에 문제를 왕창 풀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공중보건 진행표라고 해서요. 오죽하면 제가 이걸 해갖고 오겠습니까? 자, 일단 보시면요. 지금 9월이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 이론을 들어갈 겁니다. 자, 9월 1주에는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 그래서 4주에는 통계까지, 그래서 가족계까지 들어갈 거고요. 10월 들어갈 건데, 그럼 이때는 공부 이론만 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혹시 힘드실 것 같아서 바로 옆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이 파이널 테스트가 어디 있냐면 책의 40쪽에 있을 겁니다. 자, 새로운 책 갖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예전 책 갖고 계신 분은 페이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40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어요. 요거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풀 거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풀고 집에 가서도 항상 가로놓기, 일명 제가 가로놓기라고 하는데 가로놓기는 비어있을 때 의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직접 답을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비워놓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요거 보고 생각이 나셔야 돼. 그래서 이거 보고 다 완벽하게 했으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에다가 거기 우리 지금 네모 지금 드린 거 유인물에 거기다가 비어있는 데다가 0개, 틀린 개수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 틀렸으면 1개 이렇게 쓰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쭉 써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틀렸는지 보려고.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쪽지 시험을 드릴 겁니다. 쪽지 시험을 보통 한 20문제씩 드려요. 오늘은 안 갖고 왔고요. 당연히 배운 게 없으니까. 오늘 배우면 다음 주에 오시면 쪽지 시험 20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그거를 쪽지 시험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제가 채점을 해서 만약에 2개 틀렸어요. 그럼 2개 틀렸다고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석 달 뒤에는 몇 문제 정도가 풀게 되냐면 한 400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부터 다시 이론을 들으신 분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론을 들으면서 이때는 이제 파이널 테스트 쪽지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 버릇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출문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올 때는 기출문제. 그래서 우리 책에 46쪽의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할 때는 기출문제 풀지 마세요. 이거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마구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기출문제는 두 번째 이론을 할 때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끝나고 나면 59쪽인가요? 여기에 필수 문제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까지 두 번째 이론을 할 때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풀고 틀린 개수를 더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틀린 문제가 보통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3개, 4개 이러면 본인이 아직까지 이론이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2개, 2라는 글씨가 쭉 나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메일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까지 했었었는데 너무 많아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거의 30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문을 닫을까 했는데 보니까 이거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합격수기를 쓰셨는데 메일링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합격수기를 저한테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메일링을 제가 하는지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 따로 있는 건지 되게 궁금하대요. 죄송하지만 저 조교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메일링 하다 보면 그것만 하루에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포기하려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 좋아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거 또 합니다. 그래서 메일링 문제를 이론을 한번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어디냐면 다음 카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지금 좀 적으세요. 지금. 우리 학원 홈페이지 앞에 보시면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김희영의 보건행정교실인가 있을 거예요. 김희영의 보건행정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위쪽 부분에 공지사항이 있고요. 여기에 제목이 김희영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10개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론을 한 번 다 하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혼합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시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문제가 있고요. 이 10개의 문제를 제 개인 메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개인 메일 주소 모르는데요. 거기 제목에 김희영 선생님이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제 개인 메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문제 정답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만 확인해서 몇 번 틀렸습니다라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답만. 그런데 이게 왜 틀렸습니다. 뭐 이런 거 전혀 정답도 얘기 안 해요. 그냥 1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럼 선생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게 왜 틀렸을까? 고민하다가 또 다시 답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그것조차도 또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진 아웃이면 일주일간 쉽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맞는 경우도 있어요. 다 맞으면은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문제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문제씩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 갈 거고, 이걸 30회차. 그러니까 30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문제를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요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그래요. 왜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요거 모르면 제가 숨도 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충격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기본적인 건데 나는 몰라?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소름 끼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냥 할 겁니다. 제가 힘들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는 3개의 문제를 하게 돼요. 기출문제, 필수문제, 메일링 문제. 그렇죠? 자, 이렇게 나서 이론을 2번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되면은 이제 단원문 문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4월 모의고사.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정도 모의고사를 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이 나 모의고사 문제 풀이 싫어요. 그럼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 5월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해서 매번 여기다 점수를 써 내려가는 겁니다. 틀린 점수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 많이 틀린 점수가 높은 게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부분을 깊게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네, 솔직히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파이널 테스트 쪽지 시험은 정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메일링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요. 기출문제나 필수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 그러나 5월 달에 하는 모의고사는 엄청 어려운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린 개수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완벽하게 거의 한 3,000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죠. 그래서 제발 문제 미리 손대지 마세요. 이 스케줄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걸 다 표시를 하셔서 저한테 요거를 다 완성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합격을 할 건지 불합격할 건지 예측을 해서 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발 버리지 마시고요. 앞에다가 잘 붙여서 수시로. 그래서 실강 듣는 친구들은 제가 수시로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여기 얼마나 진도가 나가는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합격의 길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공중보건 하는데 뜬금없이 건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중보건에서는 건강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건강의 반대가 뭐 질병이겠죠. 불건강.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접근에 들어갈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게 이제 역사 부분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근데 역사 부분은 시험 문제 좀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은 외울 것도 많지만 하여튼 제법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건강 들어갈게요. 자, 건강의 정의에서 보시면 제일 처음에 WHO 건강의 정의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48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돼요. 완벽하게 외우실 거. 자,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 외우셔야 돼. 신체, 정신, 사회입니다. 그러면 신체적 안녕은 뭔데요? 옆에 써놨습니다. 밑에 기억본에 써놨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정신적 안녕 역시 써놨습니다. 자, 사회적 안녕, 요게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었습니다. 자, 사회적 안녕은 사회에서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학생이라는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학생의 역할 뭐예요? 여기 와서 제 시간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거. 그럼 학생 역할이죠. 수업 시간에 졸지 않는 거. 이게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사회적인 안녕이에요. 물론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해요. 그래도 여기 버티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역할을 잘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회적인 안녕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입니다. 98년에 한때는 영적인 안녕을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녕과 역동적 개념이 추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안녕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절대자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다면 건강한 거예요. 종교가 없다면 불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래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아야지만 건강한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아예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추가된 안녕이 뭐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추가된 거는 영적인 안녕이 추가됐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역동적인 개념이 추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요. 결국 지금은 영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WHO는 여기서 외우실 거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 한때는 영적인 안녕이 추가가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 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보시면 버나드라는 사람. 이 사람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버나드는 B자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 돼요. 자, B입니다. 이거 별로 안 이쁘죠. 자, 요거 별로 안 이쁘죠. 두 개가 균형을 받아야 예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돼. 결국 외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거다. 버나드가 얘기한 겁니다. 외우셔야 돼.
자, 던이요. 자, 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최적의 건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최저의 건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건강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갑자기 아파서 또 이렇게 최저의 건강으로 갈 수도 있다. 한마디로 동적인 개념이에요. 자, 동적인 개념이고 또 이거는 연속선 개념이에요. 불연속적 개념이에요. 예, 불연속 맞아? 연속적 개념이죠. 그래서 동적이면서 연속적인 개념을 제시한 게 던입니다. 그죠? 그거에 비해서 WHO는 뭐라 그랬어요? 신체적으로 안녕해야 돼. 정신적으로 안녕해야 돼. 뭐예요? 정적인 게 아니라, 정적인 거죠. 그리고 불연속적 개념인 거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WHO는 이렇게 정적이면서 불연속 개념을 제시한 데 비해서 던이라는 사람은 연속선 개념, 또 동적인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던도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윌리요. 자, 윌리는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대요. 아, 윌리 적응 잘하는 상태. 그럼 건강이구나.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 자, 밑에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실 거고요. 자, 뒤로 갈게요. 자, 윌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객관적인 측면이겠죠? 객관적인 측면은 뭐야?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사람 건강한다, 불건강한다. 그러면 의사들이 건강합니다, 불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주관적인 건 뭐냐면 내가 비록 손발이 없지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건강해.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이 윌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문제에 나올 차례일 겁니다. 주관적인 건강, 객관적인 건강. 요걸 얘기하고 있고요. 자, 왈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8번에. 자, 이 사람은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어.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수한 환경이라고 했고, 여기서 나름대로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 그러면 건강한 거죠. 이걸 왈스라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뒤보라는 사람은요, 이것저것 다 묶어놨네. 그렇죠? 신체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환경적 건강. 그래서 5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뒤보라는 사람은 5개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건강을 분류를 했고요.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합니다. 옆에 보시면 체크포인트 앤더슨이 또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앤더슨은 건강을 1도부터 5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수록 건강한 거냐면 1도, 숫자가 작아질수록 건강한 거예요. 5도는 제일 몸 상태가 안 좋은 거 하시면 돼요. 1도 볼게요. 자, 완전 무결한 건강한 사람은 아니나 결국 뭐예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최고 수준의 건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1도입니다. 자, 2도는 병은 없어요. 기능장애를 가져오거나 결함을 찾을 수는 없어요. 결국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데 별다른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최고의 기쁨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게 2도입니다. 자, 3도, 자, 정상이긴 합니다. 3도까지 정상이긴 하는데 밑에 보시면 활동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적인 생활력과 힘이 부족한 거죠. 이게 3도입니다. 약간 부족해요. 그러나 건강, 정상적인 범위는 듭니다. 자, 4도 만성 감염증이나 기질적인 장애를 갖고 있대요. 결국 만성 감염증 하면은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예? 관절염. 할머니, 할아버지 관절, 만성 감염증이죠. 이런 거를 갖고 있어요. 결국 각자의 생활력이 낮아진 상태에다가 게다가 심리적인 부담, 대부분 우울증을 좀 갖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병원에 가서 입원하기는 좀 그래요. 즉 그런 거 갖고 입원할 필요는 없는 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4도 건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5도는 확실한 거죠.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1도부터 5도까지 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어떻게 외울까요? 자, 어디부터는 정상이라고요? 3도까지는 정상이야. 4도, 5도, 병원에 갈 정도는 5도구나. 4도는 만성. 그럼 우리 보건인의 입장에서 보면 만만한 사람, 우리 대상자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 보건할 거죠. 그렇죠? 보건행정 할 거죠. 보건소에 가실 거죠. 그럼 보건소에 가서 근무하시면 몇 도까지가 우리 대상인 것 같아요? 네, 4도까지. 5도는 병원에 보내면 되고요. 우리 1도부터 4도까지는 우리의 대상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대상자는 엄청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앤더슨,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앤더슨 모형 또 있습니다. 소인 요인, 2번에 가능 요인, 3번에 필요 요인. 그래서 우리 앞자 따서 소가 필요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소가 필요하다. 자, 소인 요인은요, 소인, 다른 말로 성향이라고도 합니다. 성향 요인, 성향 요인.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를 성향 또는 소인 이렇게 표현해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거 뭐요? 자, 요거 성, 연령,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이런 것도 소인이고요.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직업, 교육 정도, 뭐 인종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는 태도 보이시죠? 또는 지식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소인 요인이야.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 전에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이걸 우리 소인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이제 가능 요인이요.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걸 가능 요인. 그러면 의료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 대부분 돈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가능 요인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1번에 가족 자원, 2번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 크게 둘로 나누어요. 가족 자원은 대표적인 거는 돈이겠죠. 뭐 소득, 재산.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의료보험증이 있으면 나는 병원에 가기 쉬워요. 의료보험증이 없어. 그럼 병원에 가기 힘들겠구나. 하여튼 이게 자원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은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어. 아주 시설도 좋아.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의 자원, 우리 지역사회는 세상에 운동장도 없어. 그럼 맨 빌딩만 있어. 운동할 때라고는 없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능 요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 요인. 자, 그리고 가능 요인 하면 자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 요인이요. 자, 필요 요인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환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원, 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의학적 필요, 다시 말해서 의사가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need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요 두 개를 묶어서 필요 요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자, 그럼 요 세 개의 요인 중에서 내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가장 큰 원인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 응? 내가 그렇죠. 필요 요인입니다. 필요 요인이 가장 커요. 그렇죠? 의사가 고치료해. 그럼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소가 필요 무조건 외우시고요. 어떤 게 소인 요인이고 어떤 게 가능 요인이고 어떤 게 필요 요인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특히 원투나 니드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또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오시면 11번에 캐슬과 코비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건강 행위를 크게 3개로 나눠놨습니다. 자, 기억번에 아픔의 행태. 자, 니은번에 환자 치료 행태.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예방보건 행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방보건 행태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건강하다고 믿어요. 나는 병 없어. 건강해. 그래서 지금의 건강을 더 유지하려면 운동해야 돼. 또는 체중 조절해야 돼. 뭐 식이요법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이걸 우리 예방보건 행태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픔 행태부터 볼게. 기억부터 봅니다. 아픔 행태는 뭐냐면 내가 아파지기 시작해. 며칠 전에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괜찮겠지? 라고 했는데 계속 아파. 이게 뭐지? 아무튼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 아픔의 행태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겠죠. 그렇죠? 병원에 가서 저 속이 약간 이상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럼 의사가 한번 진찰해 봅시다. 아니면 한번 검사해 봅시다. 라는 거. 이게 아픔의 행태야. 그러니까 아픔을 느꼈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픔의 행태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환자 치료 행태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더니 의사가 암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암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게 환자 치료 행태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항암요법도 하셔야 되고 뭐 위도 잘라내는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 거기에 잘 순응하는 행태를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표현해. 결국 기억하고 니은을 구분하는 가장 큰 거는 진단 전이냐 후냐 이거죠. 자, 진단 전이야. 그럼 아픔의 행태가 일어날 겁니다. 진단 후야. 그러면 환자 치료 행태가 일어난다. 아시면 돼요. 그럼 이항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겠지. 예방 보건 행태, 두 번째가 아픔의 행태, 세 번째가 환자 치료 행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12번 라논드라는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별표 엄청 치세요. 되는 대로 치세요.
자, 라논도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4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생활 습관, 환경, 유전,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퍼센트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래? 생활 습관. 생활 습관이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습관이죠. 습관이 뭐예요? 저는 담배 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무지무지 많이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습관이 건강을 망치기도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과 유전이에요. 제일 밑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또는 보건의료 제도를 얘기합니다. 보건의료 제도가 뭔데 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가 예방 위주냐 또는 치료 위주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예방 위주예요? 치료 위주예요? 예, 치료 위주예요.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예방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은 되게 건강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돈은 돈대로 쓰고 별로 건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치료 위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10%긴 합니다. 그래서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 생활습관, 환경 유전,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뒤로 갈게요. 근데 이게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얼추 끝이 났고요. 자, 건강 개념의 변천을 좀 볼까 해요.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이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자, 신체 개념, 심신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심신 이론론이라는 말이 있고요. 심신 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 이론론, 또 하나가 심신 이원론.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 다음에 신은 몸이에요. 결국 마음과 몸은 이원론, 따로따로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심신이론은 뭐야? 마음과 몸은 하나다. 자, 이거 뭔 소리냐면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다는 거야. 이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나 심신이원론은 아니야. 마음은 마음이 아픈 거고 몸은 몸이 아픈 거야. 그러면 몸이 아픈 거는 우리 의사들이 치료해 줄 수 있어. 그렇죠? 마치 기계가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기계 고장난 거 나사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해. 이건 그냥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면 하늘에 계시는 신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이원론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심신 이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술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잖아요. 지금 마취제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취제가 없으니까 알코올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수술을 배를 쫙 깔아서 막 수술을 합니다. 근데 환자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야 뭐야 쟤 깼잖아. 다시 술 먹여. 그럼 계속 술을 먹이는 거예요. 술을 다 먹이고 그냥 술 다 끝났어. 술 다 끝났으니까 딱 봤더니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아,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이 마음을 가져갔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신이원론. 그런데 심신이론론은 사람이 공포에 떨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무서우면 몸도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신이론론. 그래서 지금은 심신이론론이에요. 이론론. 자, 그래서 보시면 신체 개념은 요거예요. 심신이원론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19세기로 들어와서 심신 개념으로 바뀝니다. 심신 개념은 심신 이론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마음과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음, 심리적, 아까 정신적, 신은 뭐예요? 신체적. 그치? 그러면 아까 WHO는 뭐라 그랬어요? 신체적, 또 있었어. 또 심리적, 정신적 또 있고, 또 뭐? 사회적. 그래서 사회적인 개념까지 포함된 게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그래서 20세기는 생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기 쉬울 겁니다. 맨 처음에 신체, 그 다음에 심신. 그러니까 심신 개념은 신체적, 정신적인 거겠죠. 그러나 생활 개념은 거기에 사회적인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갔다 하시면 되고요. 자, 정적인 개념이었다가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적 개념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WHO. 동적 개념 하면 던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병리적인 개념에 생태학적 개념을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병리적 하면은 병이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병이 있는 겁니다. 세균이 있는 겁니다. 생태학적 하면은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환경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그래서 내 몸에 균이 들어갔다. 병리적인 개념. 그러나 거기에 환경이 자유를 한다. 그러니까 내 몸이 있고 또 균이 있고 환경이 있다. 그럼 생태학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떤 병리학적 개념에서 생태학적 개념으로 바뀌었다. 4번 들으셨죠? 불연속에서 연소로 바뀌었습니다. 불연속 대표적인 거 뭐? WHO. 연속성 개념하면 던. 예, 배우셨을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운명론적 사고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열이 나면서 죽었어. 얘 운명 팔자구나 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개인 책임이 한계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애를 돈이 없어서 내가 애를 치료를 못해서 죽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왜? 국가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국가가 나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건강권,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외우냐면 단어 하나만 갖고도 예전인지 현재인지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셨죠? 제가 잘하는 거 적으세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예전 건지 현재 건지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생태학적 개념 현재입니다. 동적 개념 현재, 생활 개념 현재, 신체 개념 예전 겁니다. 운명론적 사고 예전입니다. 건강권 현재. 예, 이런 식으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건강 개념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것도 순서대로 오히려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해요. 자, 맨 처음이 뭐죠? 생의학적 모델이요.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사회생태학입니다. 사회생태학. 자, 그 다음은요? 네? 사회문화적인 거 여기서 살짝만 뺄게요. 그 다음 네, 총체적 모델.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와 뭐의 사이의 관계냐면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숙주, 사람 몸속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아까 뭐랑 똑같았었는데 뭐 어떤 거? 병리학적 개념. 아까 병리학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숙주하고 숙주 몸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거야. 이게 생리학적 모델. 그리고 생태학하면 아까 무조건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숙주, 병원체, 환경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하는 게 생태학적 모델이에요. 생태학적 모델. 자, 그럼 사회생태학은 여기서 또 뭐가 하나 더 들어갈래나? 자, 사회생태학 거기 보이시죠? 뭐예요? 네, 그러니까 숙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숙주 들어갑니다. 자, 병원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두 개 합해서 우리 환경이라고 들어갈걸요? 환경.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개인 행태 들어갑니다. 개인 행태. 자, 환경이 있긴 하는데 그럼 병원체가 없어진 건 아니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환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 행태라는 게 들어가요. 개인 행태 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 아까 습관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라논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이 라논드. 요게 사회생태학적 모델. 근데 라논드는 하나 더 얘기했는데 네? 뭐 하나 얘기했었어?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얘기 하나 했었잖아요. 그쵸? 그 나라 국가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기억하시죠? 네, 그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자, 볼게요. 총체적 모델의 숙주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인체 생리라고 바뀌었습니다. 인체 생리. 자, 환경 있나요? 예, 환경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행태를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고요. 여기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렇죠? 결국 아까 라논드가 얘기한 게 일종의 총체적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거 외우셔야 돼. 일단 생의학, 생태, 사회생태, 총체적 모델 일단 외우시고요. 요게 부속되는 요런 요인들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 생태학적 모델에서는 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회생태학적 모델에서는 개인 행태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총체적 모델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겼다? 예, 역시 생활습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게 50입니다. 50.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잠깐 줄 쳐 드릴게요. 줄은 이미 치셨겠지만 자, 생리학적 모델입니다. 생리학적 모델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 이거 우리 아까 했었었는데 심신이원론. 그래서 정신, 육체, 이원론,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간의 세계가 아니다. 뭐 육체를 인간의 세계죠.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병은 기계가 고장난 거고, 그러면 의사는 뭐예요? 기계를 고치는 기술자 역할을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디귿번에 보시면 인공장기 이식 수술이요. 그리고 보시면 인간 수명 연장에 기여는 했습니다. 오래 살게 됐잖아요. 그치? 구성요소, 숙주와 병원차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태학적은 다른 말로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루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지면 불건강이 초래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지렛대.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배우시긴 할 겁니다. 환경이 있고, 여기에 병원체가 있고, 여기가 숙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균형이 깨졌어. 그럼 불건강한 거다. 라고 본 게 여기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사회 생태학은 역시 세 개, 숙주, 환경 요인, 개인 행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행태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총체적 모델부터 볼게요. 자, 총체적 모델은 구성 요소가 4개입니다. 인체 생리,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시스템. 그런데 옆에 가로 안에를 잠깐 보세요. 아까 라논다고 약간 다르네요. 자, 똑같이 생활습관, 생활습관도 다르네. 아까 50%였잖아. 근데 여기서는 43%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인체 생리네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환경이고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거 퍼센트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순서가 올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생활습관, 그 다음이 인체생리,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퍼센트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라논드가 얘기한 건 좀 알아두세요. 아까는 50, 20, 10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야. 그러면 이거는 동쪽으로 봤다는 거야? 정쪽으로 봤다는 거야? 그렇지, 동쪽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연속선 개념을 제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단어만, 이렇게 문장을 읽고도,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는 걸 금방 깨달아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안 한 4번. 사회문화적 모형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건강 판단의 주체가 옆으로 쭉 가시면 준거 집단이 된대요. 또는 사회적인 주도적 집단이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준거 집단이 판단한대요. 그 준거 집단이 뭔데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집단이요. 또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있는 간호사예요. 그럼 간호사들은 건강 판단의 주체, 건강 판단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낮다 그러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픈 거 아닙니다. 막 앞에서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 쳐도 같은 간호사끼리 토하고 설사하면 다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기를 가져서 입덧이 너무 심하면 병원이잖아. 와서 출근해서 그냥 여기서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준거 집단에 따라서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문화적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4개예요. 생의학서부터 총체적. 이것도 순서대로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건강증진 접근 방법은 그냥 저 넘어갈 거고요. 그 밑에 체크포인트 잠깐 볼게요. 자, 체크포인트 보시면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생활규칙 8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이런 거 문제 내시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 같은 문제 나왔었고요. 하는 김에 기고사항에 보시면 국민건강생활 지침 10가지를 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8가지 원칙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10가지 지침을 좀 볼게요. 거기서 보시면요. 두 번째, 정상체중을 유지하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여자분들 정상체중 유지할까요? 거기에 마이너스가 될까요? 네, 마이너스인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우리 보시면 경도비만, 중등도 비만 이런 거 아시죠? 경도 비만인 사람 혹시 보셨어요? 학생들 중에 경도 비만이래요. 근데 딱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왜? 이래요. 저보다 약간 살쪘는데 경도 비만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가 기준치가 너무 슬림한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명 우리가 남자들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만든 거 아니야. 남자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되게 슬림해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지방질은 총 에너지 20% 이렇게 숫자 나온 거는 좀 외워둡시다. 그치? 6번째 보시면 요거 이해되세요? 치아 건강 유지할 왜? 치아 건강 유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잘 먹게 돼요. 예. 근데 이게요. 치아 특히 어금니가 빠지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치매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금니가 잘 유지가 되면 어금니를 씹으면 뇌에 자극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좀 딱딱한 거 씹는 거 좋습니다. 특히 공부하시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딱딱한 걸 막 씹으세요. 딱딱한 거 뭐가 있을까? 오징어. 호두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딱딱한 누룽지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씹어 먹으면 조금 뇌 활동이 좀 되거든요. 근데 어금니가 없어. 그 순간 치매가 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금니 빠지면서 근데 틀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뇌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좀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금니만은 유지 좀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나 살찌기 싫어서 고기 안 먹어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근데 고기는 고기 대 순살코기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질을 뺀 살코기 이걸 먹으시면 이건 몸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질병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질병의학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질병 발생설의 역사적인 변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 이게 질병 발생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원래 원시시대 때는 정령설로 보고 있어요. 정령설은 뭐냐면 종교설이고 신벌설입니다. 뭐예요? 신이 벌 준 거지. 내가 나쁜 짓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신이 벌 준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프면 누굴 찾아가야 돼? 의사 찾아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는 거죠. 또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요걸 우리 정령설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아파 뭐 감기 걸렸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잘 걸렸다. 엄마 말 안 듣더니 잘 걸렸다. 쌤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신벌설 시대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두 번째는 점성설 시대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주설. 다시 말해서 별똥별이요. 별자리. 별자리를 보고 이 사람이 돌아가시겠다, 살겠다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별똥별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럼 또 희한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요걸 우리 점성설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 장기설 워낙 유명한 겁니다. 장기설 하면 히포크라테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또 다시 만날 거예요. 장기라는 건 뭐냐면 이음본에 보시면 오염된 공기요. 더러운 공기를 장기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공기 안에 세균이 있는 걸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러운 공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러운 공기가 몸 안에 들어가면 병이 생긴다. 그러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공기로 나아가면 돼요. 깨끗한 공기 어디? 숲속이요. 숲속 같은 데 가서 나무에다가 딱 펼쳐놓고 거기서 실컷 잠을 자면 더러운 공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 귀족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병은 낫는다라고 본 게 요때 시기예요. 장기설 시대. 자, 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접촉 감염설 시대가 옵니다. 자, 접촉하면 감염이 되는데 누구랑 접촉하면? 환자랑 접촉하면 병이 생긴다. 결국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질병이 전파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병이 성병이 그렇습니다. 성병. 그래서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마녀라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마녀가 그때 매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서 매독을 여기저기 퍼뜨리면 매독에 걸려서 한 남자가 그럼 그 남자를 막 잡아다가 치료를 한다면서 너 누구랑 성관계했어? 그래서 그걸 쫓아가서 그 사람들 몽땅 묶어서 마을에서 내쫓았다면서요. 이 마녀라고 해서. 그렇죠? 하여튼 요거 이게 접촉 감염설 시대 하시면 되고 다섯 번째 보시면 드디어 세균학설 시대가 옵니다. 미생물 병인설 시대. 그리고 요게 탈미생물. 병이 없어도, 그러니까 세균이 없어도 병이 생기더라. 그런 거 있잖아. 고혈압, 당뇨, 이런 건 세균 없이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탈미생물학 시대다. 하시면 돼요. 외우셔야 돼. 순서대로 정령설부터 점성설 쭉. 외우셨죠? 외우셨죠? 자, 보세요. 절 보세요. 맨 처음에 무슨 시대? 정령설 시대.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점성설 시대. 세 번째가 옳지 장기설. 네 번째는
접촉 감염설 시대. 다섯 번째는 세균학설 시대. 지금은 탈미생물학 시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리벨 클락. 이 사람도 유명한데, 아까 라논드처럼 유명하거든요. 이 사람도 좀 기억하셔야 돼. 자, 리벨 클락은요, 예방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2차, 3차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시험 볼 때 뭐가 1차고, 뭐가 2차고, 뭐가 3차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 그 네모 박스를 보세요. 질병의 과정을 크게 5단계로 나눠놨네요. 맨 처음은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한대요. 아까 무슨 모형이었지, 이게? 생태학적 모형.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요거.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래. 이거를 우리 비병원성기 이렇게 표현해. 비병원성기. 자, 드디어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병인 자극의 형성. 병인이라는 건 병원체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오면요. 얘가 들어오자마자 막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들어와서 눈치를 봐요. 여기에 살아날 만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살만한데? 라고 얘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병인 자극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병원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초기 병원성기도 이때도 나는 느끼지 않아요. 내 몸속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조차 몰라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가면서 숙주가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병원체가 활동을 해서 이것저것 갉아먹기 시작해.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해요. 이건 숙주가 반응하는 건데 아직 겉으로 증상은 안 나타나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불연성 감염기 이렇게 증상을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는 드디어 내가 증상이 나타나. 열도 올라가고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나옵니다. 이게 현성질환기. 이거를 우리가 질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 났어. 그럼 이제 재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5단계. 그러면 여기서 외울 거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얘기를 외우시면 돼요.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감염기, 현성 감염기, 재활기.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진행을 잠깐 보세요. 이건 좀 어려운 단어긴 하는데 예전에 많이 썼던 말이고 요새는 잘 안 쓰기도 합니다. 무병기, 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병이 있기 전이다. 그래서 전병기입니다. 가운데가 증병기, 병이 있는 거고 이때가 이제 잠복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병이다. 진병기, 그 다음에 정병기. 그래서 병을 다 끝에 뒤에 이제 재활하는 기다. 그래서 정병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그냥 슬쩍 넘어갈게요. 자, 예비적인 조치 볼게요. 자, 비병원성계에서는 대부분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합니다. 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식이,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다니는 거. 요걸 이렇게 적극적 예방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초기병원성계는 소극적인 예방활동. 그래서 소극적이라는 거는 그 병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피하는 거.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에 속합니다. 예방접종. 그래서 예방접종 같은 거는 소극적인 예방활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불연성 감염기는 내가 숙주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숙주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실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되죠. 그럼 검사 수치가 뜰 겁니다. 검사 수치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거를 우리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내가 아프니까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활이 된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적극적, 소극적, 조기 발견,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 재활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를 묶어서 1차,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개를 묶어서 2차, 맨 마지막은 3차예요. 그렇지? 자, 그럼 그거 하나만 물어볼까요? 손을 열심히 닦아야 되는 거. 자, 1차 예방 맞지요? 예, 1차 예방 중에서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일까요? 적극적? 맞아요. 적극적 맞아요. 소극적 아니야. 응? 적극적 맞아요. 자, 이제부터 말장난합니다. 자, 병이 하나도 안 돌아요. 근데 내가 밥 먹기 전에 손 닦고 화장실 가서 손 닦아. 적극적인 겁니다. 지금 병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 닦으래요. 그럼 뭐예요?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말 갖고 장난 놓을 수 있습니다. 병이 하나도 안 돌아. 그냥 평상시 습관이야. 그럼 적극적인 거예요. 근데 특히 지금처럼 감기가 돌고 날칠 때 손 닦아라 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외우시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게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질병에 대해서 얼추 다 끝이 났고요. 그럼 이제 공중보건학 개념으로 넘어갈 건데
자, 뒤에 가로 놓기 할게요. 파이널 테스트 해볼게요. 자, 파이널 테스트는 지금 같이 할 때는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건 하지 마시고 혼자 나중에 공부할 때 틀린 거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건 그냥 하는 거니까. 자, 책은 40쪽에 있을 거예요. 40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 있을 거예요. 자,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의 정의요. 자,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그 다음에 정신, 사회 안녕. 이거 무슨 개념이라고 했더라, 아까? 응? 정적인 개념이면서 불연속 개념이면서 또 무슨 개념이 있었는데? 응? 신체 개념, 심신 개념, 생활 개념. 요 세 개를 묶어서 생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배우셨죠? 그래서 요거는 생활 개념이라고도 하는구나 하시면 돼요. 결국 WHO는 개념이 되게 많아요. 정적인 개념, 불연속 개념, 또 하나가 생활 개념.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 제가 이거 B라고 했는데, B. 그치? 버나드.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환경이 특수하고 거기에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 이게 왈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4번은 꼭 외워야 되는데.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하는 사람. 던. 그래서 연속이니까 다른 말로 동적인 개념 얘기했습니다. 자,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거 윌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꼭 여기서 기억하실 건 1번 당연히 기억하시고 2번 기억하셨어야 되고 4번도 완벽하게 기억하셨어야 돼. 나머지는 외워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6번 건강 모형입니다. 생의학적 모형이야. 자, 누구와 누구 간의 관계?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 자, 생태학입니다. 누구랑? 숙주, 병원체, 환경 간의 관계. 이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환경. 자, 사회생태학입니다. 역시 세 개예요. 누구죠? 숙주, 환경, 개인 행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 자, 사회문화적 모형 그냥 써놨고요. 자, 총체 정보들 4개입니다. 우리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거. 생활 습관. 두 번째 중요한 거. 인체 생리. 세 번째 중요한 거. 환경. 네 번째 중요한 게 보건의료 서비스, 또 보건의료 시스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건강 개념의 시대적 변천입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신체 개념. 신체 개념을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신신이원론. 그쵸? 19세기는 심신 개념. 다른 말로는 심신이론론. 20세기는 생활 개념. 네,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 하시다가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단어를 몰라. 그럼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조차 배운 기억이 없어. 치매입니다. 죄송하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공중보건으로 갈게요. 자, 책은 18쪽입니다. 인재 공중보건의 개념으로 들어가요. 자, 공중보건학의 개념 되게 유명하신 분 윈슬로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윈슬로우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노력, 그냥 지역사회 노력이 아니구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구나. 이걸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회적인 이런 건 없네요. 신체, 정신적인 효율입니다.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하고. 그렇죠? 뭐를 통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요? 그 체크 포인트에 있죠. 1번 환경위생, 2번 전염병 관리, 3번 개인 위생교육, 자 4번 요게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의료 조직합니다. 그리고 간호봉사의 조직화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의료도 조직하고 간호도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는 왜 조직하냐면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의료를 조직하는 거고요. 간호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죠.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간호 조직, 간호봉사의 조직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간호 조직은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간호 조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봉사를 위해서 조직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게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5번째 보시면 옆으로 뭐라고 쭉쭉쭉 얘기하고 사회제도의 개선이에요. 근데 요게 5개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아까 윈슬로우의 정의 부분도 나왔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도 시험 문제 정말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디스레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스레일리.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가운데부터 읽어볼게요.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 정치하는 사람 막 싸우지만 말고 공중보건에 좀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디스레일리예요.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WHO 25차 회의 때 공중보건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네, 아까 윈슬로우 거랑 거의 똑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윈슬로우가 제시한 거를 WHO가 채택을 한 거예요. 결국 지금은 WHO의 정의가 윈슬로우 거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 이렇게 이제 공중보건하기 이런 거란 걸 알았어. 이러한 공중보건을 수행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앤더슨 아까 배웠는데. 앤더슨 아까 1도, 2도, 3도, 5도. 또 하나 소가 필요. 요거를 제시한 앤더슨이 공중보건 사업을 하려면 3가지에 의해서 해야 된대. 보건교육, 보건행정, 보건법규.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교육, 행정, 법규. 네, 3개만 딸랑 외우지 마시고요. 교육은 조장행정이에요. 조장. 행정은 봉사예요. 법규는 통제예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건교육, 보건행정, 법규.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할게요.